IMF가 섬뜩한 경고를 했다. 그런데 한국만 콕 찍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7월 25일 기준으로요. IMF는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올렸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렸습니다. 그것도 0.1%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이것은요. 진짜 섬뜩한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단서만 보이면 그 단서를 과거와 또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해 본다고 했잖아요.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내렸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IMF가 대한민국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IMF는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벌써 5번째 수정을 했어요. 5번째. 2022년 4월에 2.9%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7월 26일에 2.1%로 0.7%포인트나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0월 11일에 2%로 낮췄고요. 올해 1월 31일에는 1.7%로 0.3%포인트 또 낮췄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0.2%포인트 또 낮췄어요. 1.5%로. 급기야 7월 25일에는 1.4%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초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렸으니까 이것은 섬뜩한 경고도 이런 경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1.4%라는 수치는 한국은행도 1.4%, 대한민국 정부도 1.4%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IMF는요 10월에 가서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충격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의적이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선진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1.8%로 높였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1.8%로 높였어요. 선진국 평균이 1.5%인데 그것도 넘었다는 뜻이에요. 독일은 말입니다.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3으로 독일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1.4%로 올렸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동률이에요. 이대로 가면 일본이 한국을 앞설 수도 있습니다. 영국도 0.4%로 올렸고요. 이게 마이너스였거든요. 영국도. 그만큼 말입니다. 선진국들 다 올렸어요. 독일 빼고 다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낮췄습니다. 세계 성장률 평균도 2.7%에 3.0%로 올렸고요.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도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다 높였습니다. 신흥국 평균이 4.0이에요. 신흥국 평균은 똑같지만 말입니다. 중국은 5.2%로 같아요. 그러나 인도는 6.1%로 더 높여 잡았습니다. 러시아도 1.5%로 2배 높게 잡았고요. 0.7%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브라질도 지금 2.1% 성장으로 확 바꿨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신흥국 취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신흥국은 다 올렸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0.1%포인트를 내렸다는 사실은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의 눈높이를 낮췄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흥국의 성장이 눈높이는 높였고요. 심지어 미국과 일본에 그리고 영국까지도 눈높이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만
최악으로 내린 숫자입니다. 사실 외국계 기관에서 1.4% 내리는 것은 노무라가 마이너스 0.4% 내린 거에 비하면 뭐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1.4% 내린 것은 IMF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3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IMF는 예저녁에 알고 경고를 했다는 뜻이에요. 발표는 25일에 됐지만 IMF는 이미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비 부분도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민간 소비도 정부 소비도 말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여기에다가 수출을 가장 심도 높게 봤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수출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봐야 될 것은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에서 3.0%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출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IMF는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짜 섬뜩한 경고예요. 왜 섬뜩한 경고냐? 수출이 세계 경제가 좋아져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신흥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들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N저에 대한 영향 또 위안저에 대한 영향 이런 것까지 겹쳐서 대한민국 수출이 예전만 못할 거다 이렇게 충고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IMF가 섬뜩한 경고를 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수출 여건도 심상치 않다. 대한민국의 수출 여건도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가 같이 좋아진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통념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그 지표의 변화가 분명히 6개월 후, 1년 후가 되면 실제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IMF의 전망 이거 적용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출까지 망가지면 안 그래도 소비가 엉망인데 진짜 최악의 상황을 닥칠 수도 있으니까 겁나죠. 제가 L자형 경제 성장률이 길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IMF가 보는 게 제가 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지금 말입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아마 7월이나 8월쯤에 제가 늘 내년 경제를 예상하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틀려진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경제가 저는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성장률 전망치가 역대 6번째이더라고요. 역대 6번째. 나쁜 순서로 6번째입니다. IMF가 보는 1.4% 성장률 정부하고 똑같이 보는데 이게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플러스 0.6이었거든요. 코로나 위기 때는 마이너스 0.7이었거든요. 지금 정부의 성장률 1.4%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제대로 1.4%가 될란지 IMF는 1.4%보다 사실은 한국만 콕 찍었을 때는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성장률은 낮췄거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충격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시장의 불안감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시장의 불안감. 아마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앞으로도 저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말입니다. 특히 미국의 어떤 상황도 그렇지만요. 중국의 기술력 상승이 이거 진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을 저는 굉장한 우리의 어떤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여러분, 시장의 위협은요. 저는 생각보다가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충격의 수치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